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공유하며 단단하게 얽혀왔다고 믿었다. 오늘 결혼 10주년을 맞아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차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다. 식탁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우아한 손짓, 나를 향해 짓는 그 완벽한 미소는 지난 10년의 권태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달콤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자기야, 오늘 퇴근하고 뭐 특별한 거 할까? 아내는 와인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나를 향해 부드럽게 웃었다. 그 웃음 끝에 맺힌 잔잔한 미소는 내 가슴을 다시 한번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이번 10주년을 위해 내가 준비한 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도심 속에서 완벽하게 단절된 공간,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예약해두었다. 일상적인 공간을 벗어나 오롯이 우리 두 사람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신혼의 설렘을 되찾고 싶었다. 그것은 로맨티시스트인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숙제이자 기쁨이었다. 당연하지. 우리 10주년이잖아. 내가 아주 특별한 곳으로 예약했어.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바로 호텔로 갈 거야. 짐은 내가 미리 챙겨놓을 테니까 당신은 몸만 와. 내 말에 아내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것 같았지만 나는 그것을 기쁨에 겨운 반응이라 치부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이 준비한 거라면 뭐든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느 때처럼 다정한 부부의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행복이라는 것은 때로 이렇게나 눈앞의 작은 풍경에 가려져 그 이면의 균열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양이다. 퇴근 후 나는 아내의 짐을 싸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평소 아내가 즐겨 쓰던 큰 여행용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쳤다. 깔끔하게 정리된 옷가지들 사이로 그녀의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나왔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옷들을 하나둘씩 챙겨 넣었다. 그러다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파우치 하나가 눈에 띄었다. 평소 본 적 없는 낯선 디자인의 파우치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파우치를 열어본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는 평소 아내가 애지중지하던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던 한 장의 사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흐릿한 조명 아래 낯선 공간에서 아내가 어떤 남자와 지나치게 밀착한 채 웃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아내의 눈빛은 내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욕망으로 가득 찬 낯선 모습이었다. 손끝에서 사진이 바르르 떨렸다. 이건 대체 무엇일까? 내가 알던 나의 아내가 맞을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 사진 한 장으로 인해 10년이라는 경고했던 우리의 시간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가방 속에 든 나머지 사진들을 꺼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덮어버려야 할지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등 뒤에서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가 돌아왔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내의 웃음소리가 어느새 예전과는 조금 다른 결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행복한 10주년 기념일을 보낸 직후였다. 아내는 여전히 우아했고 여전히 나를 향해 다정하게 아침을 챙겨주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종종 허공을 향해 길게 머물렀다. 마치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장소에 그녀의 마음 한 조각이 미리 가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나는 아내가 운영하는 문화센터 강의실 근처를 지나다 작은 꽃다발을 건넬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리창 너머로 비친 강의실 안에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수강생들을 지도하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평소의 차분한 말투와는 달리 무언가에 흠뻑 취해 눈을 반짝이는 그 모습은 너무나 생경해서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그때였다.
아내의 강의실 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체격을 가진 한 남자가 자연스럽게 강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아내보다 최소한 67살은 어려 보였다. 남자는 아내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환하게 웃어 보였는데 그 미소가 너무나도 노골적이어서 유리창 너머로 보는 내 심장마저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아내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싶더니 이내 그 남자의 능청스러운 농담에 예쁘게 입꼬리를 올리며 어깨를 툭 쳤다. 우리가 신혼 때나 나누던 그런 간질거리는 장난이었다. 오늘도 역시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지수씨. 남자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작게 흘러나왔다. 아내는 수강생이라는 직함으로 그를 대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결코 사제지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남자는 강의실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시선으로 쫓았다. 마치 자기만의 사냥감을 관찰하는 포식자의 눈빛 같기도 했고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듯한 열렬한 동경이 서려 있기도 했다. 그 청년은 아내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시간을 점유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퇴근 후 나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 하루를 보고하던 아내가 이제는 그 남자가 건네는 농담 한마디에 더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평소처럼 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아까 강의실에서 보았던 그 남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모르는 척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어주며 겉으로는 로맨티시스트 남편의 가면을 유지했다. 하지만 내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침대 옆 협탁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다. 나는 습관적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화면에 뜬 이름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낯선 이름 아래로 도착한 짧은 메시지 알림을 확인하는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욕실 근처 벽에 기대어 숨을 죽였다. 문 너머로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아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듯했다. 그때 방 안쪽에서 아내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수신인이 표시된 전화였다. 아내는 이미 샤워를 시작했기에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벨소리가 멈추지 않자 나는 홀린 듯 다가가 화면을 확인했다. 아까 그 강의실에서 보았던 그 당돌한 수강생이었다. 아내가 욕실 문을 열고 나오려는 찰나 나는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다행히 아내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인 채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지수씨, 대체 언제까지 그 지루하고 무능한 남편이랑 붙어 있을 거예요? 이제 슬슬 정리하시죠.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그 따분한 인간보다 훨씬 더 뜨겁게 해줄 수 있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우리 그만 질질 끌고 이제 진짜 우리 시간을 보내요. 내가 기다리는 거 이제 한계예요. 결혼 1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 부부의 일상은 아주 서서히 하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로맨티시스트라는 평을 듣던 내가 아내에게 쏟아붓던 다정한 눈빛은 어느새 차가운 불안감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아내는 변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오늘도 야근이야? 저번 주에도 벌써 3번이나 늦었잖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등 뒤로 물었다. 아내는 대답 대신 가방을 소파에 툭 던지며 피곤하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화장대 앞에 앉은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더 낯설게 느껴졌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는 그녀의 뒷모습만 봐도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다고 자부했건만 지금의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벽을 치고 있었다. 수업 준비할 게 좀 밀려서 학생들 진도 맞추느라 정신이 없어. 당신 먼저 자.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립스틱을 지워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기계적이었고 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지나치게 건조했다. 예전 같았으면 고생했어. 밥은 먹었어? 라며 어깨라도 주물러 주었을 내가 이제는 뒤로 물러서서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꼴이 되었다. 침대에 누운 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옆에 누워 있어야 할 아내는 등을 돌린 채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의 밝은 빛에만 의존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화면의 푸르스름한 빛이 그녀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췄다. 그녀의 입가에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희미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가 향하는 곳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도대체 누구랑 연락하는 거지? 심장이 쿵쾅거렸다. 학원에서 본 그 어린 수강생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열정적이라던 그 남자의 눈빛, 그리고 내 아내를 바라보던 그 오만한 시선.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안고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 던져져 있던 아내의 가방이 내 눈에 들어왔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내 이성은 질투와 의심으로 마비된 상태였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다. 화장품 파우치, 낡은 다이어리,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영수증 뭉치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영수증 하나하나를 확인하던 그때 내 눈에 들어온 종이 한 장이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혔다. 그것은 고급 호텔의 숙박 예약 확정서였다. 그런데 예약자 명의가 아내의 것도 내 것도 아니었다. 그곳에 적힌 이름은 분명 며칠 전 학원 복도에서 스치듯 보았던 그 수강생의 이름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날짜였다. 결혼 10주년 당일? 우리가 함께하기로 했던, 아니, 내가 몰래 준비했던 그날 밤. 아내는 야근이라며 늦을 것 같다고 내게 거짓말을 했던 그날 밤에 그녀는 낯선 남자와 다른 호텔방에 있었던 것인가. 손이 덜덜 떨렸다. 모든 퍼즐이 기괴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위해 준비했던 로맨틱한 이벤트는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거나 혹은 그저 그녀의 불륜을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갔다. 아내가 욕실 문을 열고 나오려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꽉 쥐었다.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오고 있었다. 아내는 곤히 잠들었다.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훑고 지나갔다. 매일 밤 그녀가 몰래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그 어둠 속의 표정을 떠올리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평소처럼 그녀는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둔 채 욕실로 향했다. 그 짧은 틈, 나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내의 노트북 앞에 앉았다. 로그인은 되어 있었고 화면에는 메신저 창이 그대로 켜져 있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지난 1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에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화면 속 대화 상대는 그 연하의 수강생이었다. 이제 곧 끝이야. 조금만 더 참아. 아내가 보낸 메시지였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리라는 단어가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아내는 우리들의 10년을, 우리가 쌓아온 그 모든 추억을 마치 낡은 옷을 버리듯 차근차근 폐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비밀로 했던 그 모든 여행과 데이트를 마치 해치워야 할 숙제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남편은 의심조차 안 해. 너무 순진해서 탈이지. 아내의 차가운 글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내 헌신적인 사랑이 그녀에게는 그저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더 과거의 대화들을 훑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결혼을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재산 분할, 우리 부부의 공동자산,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가 빼돌려둔 비밀 계좌에 대한 논의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내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내가 욕실에서 나오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노트북을 덮고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렸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내 곁을 지나쳐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다.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잠금 화면이라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알림창에 뜬 수강생의 이름과 함께 적힌 짧은 문장은 내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제 더는 못 참아. 오늘 당장 우리 관계 밝히고 끝내. 안 그러면 내가 직접 네 남편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오늘이 그 여자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아내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그 충격적인 메시지들은 내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과거를 정리한다는 말, 그것은 10년이라는 우리의 시간을 그저 쓰레기 취급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상간남이라는 놈이 다니는 학원 로비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끝은 분노로 떨려왔지만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로비는 수업을 마치고 나온 수강생들로 북적였다. 저 멀리 영상에서 보았던 그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나보다 훨씬 어리고 생기 넘치는, 그래서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놈이었다. 나는 곧장 그에게 다가가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예상치 못한 나의 등장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잠시 얘기 좀 합시다. 내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여유로운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누구신데 저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가셔야겠는데요? 여기는 수업하는 곳입니다. 그의 가식적인 태도에 나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당신, 내 아내랑 무슨 사이야? 그 메시지들 다 봤어. 더 이상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그는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외쳤다. 아, 그 교수님 남편분이시구나. 매번 교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집착 심한 남편이 바로 당신인가요? 사람 하나 매장하려고 작정하신 건가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순식간에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나를 광기 어린 가해자로 몰아세웠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나를 향한 그들의 눈빛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제발 좀 적당히 하세요. 수업을 방해하지 말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 미행하고 스토킹하는 거 정말 소름 돋거든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미친 거 아냐? 하는 수군거림이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놈은 내 반응을 즐기는 듯 더욱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 내 심장은 억울함과 분노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내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덜덜 떨리고 있었다. 이거 놔요. 사람 괴롭히지 말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고요.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동정표까지 얻어내며 나를 완전히 파렴치 안으로 몰아갔다. 내 입술은 굳게 닫혔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진실은 나오지 못하고 울컥하며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였다. 저 멀리 로비 입구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였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제발 당신은 아니길 바란다고.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아내는 바쁜 걸음으로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기대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한 듯 나를 한번 쏘아보더니 망설임 없이 그 상간남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놈의 팔을 가볍게 잡아주며 나를 향해 싸늘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이 사람이 대체 뭘 어쨌다고 여기서 이러는 건데 남의 수업 방해하면서 사람 망신 주는 짓 정말 역겨워. 그만하고 당장 나가. 그녀의 눈빛에는 나에 대한 애정은커녕 증오와 혐오만이 가득했다. 그녀가 선택한 편은 내가 아닌 저 거짓으로 뭉친 상간남이었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10년의 시간이 그녀의 그 차가운 한마디에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었다. 흥신소 사무실의 공기는 눅눅하고 불쾌했다.
창밖으로 내리는 차가운 빗줄기가 내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다. 책상 위에는 사진 몇 장과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흥신 소장이 턱짓으로 봉투를 가리키며 덤덤하게 말했다. 이 녀석 그냥 평범한 연하남이 아니더라고요. 배경조사하다가 손이 다 떨렸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사진 속의 그놈, 내 아내의 수강생이자 상간남인 민준의 진짜 신분이 드러난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10년 전 우리 회사가 인수합병 과정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여 결국 파산에 이르게 했던 옛 경쟁업체 사장의 아들이었다. 당시 그 집안의 가장은 사업 실패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아내와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 아들이 바로 민준이었다. 서류에는 그가 지난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복수극의 전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일부러 아내가 다니는 학원에 수강생으로 등록해 접근했고 그녀의 허영심과 일상에 대한 권태를 이용해 완벽하게 파고들었다. 그저 단순한 치정극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이런 끔찍한 원한이 도사리고 있었다니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가 내 아내를 유혹한 건 단순히 사랑 때문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관계를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갉아먹고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의 기밀을 탈취해 파멸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나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을 떨었다. 아내에게 달려가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싶었다.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뱀을 품고 있는지, 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려 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던 순간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흥신 소장이 몰래 녹음한 대화 파일의 녹취록이었다. 그건 어젯밤 인적이 드문 어느 공원에서 민준과 내 아내가 나눈 대화였다. 당신 남편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야? 민준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아까 학원 로비에서 나를 비웃던 그 오만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내가 당황하거나 공포에 떨고 있을 거라 예상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건조했다. 여전히 바보처럼 굴고 있어. 그 사람이 내 뒷조사를 시작했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아내를 지키겠다고 안달이지.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곧 법적 서류에 도장이 찍히면 그 사람 재산의 절반은 우리 거니까. 내 귀를 의심했다. 아내는 그를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녀는 10년 전 우리 집안의 몰락을 기다려온 공범이었다. 그녀는 내 돈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그 원수의 아들과 손을 잡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이 잃은 거 내가 그 사람 옆에서 하나하나 다 뺏어와. 나는 그저 그 사람이 가진 타이틀과 자산만 있으면 돼. 민준의 말에 아내가 나지막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걱정 마. 내가 직접 그 사람 손으로 회사의 주요 지분까지 다 나한테 넘기게 만들 테니까. 우린 완벽하게 그 사람을 버릴 거야. 나는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지난 10년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내 곁에 있던 건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내 숨통을 조이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포식자였다. 이 배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녀에게 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걷어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일까?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아내는 내 뒤에서 이미 칼을 갈고 있었고 나는 그 칼날이 내 목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그녀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까? 그날 저녁 거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내는 식탁 너머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다. 그 서류가 무엇인지,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내 10년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난도질할지 나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 그녀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하자 여보.
더 이상 당신에게서 어떤 보호나 안식도 느낄 수 없어. 당신의 그 지나친 집착과 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온 거야. 그녀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저 헛웃음이 나왔다. 지난 몇 주간 그녀와 그 연하의 수강생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을 사적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는지 나는 이미 다음 트 탐정을 통해 보고받은 상태였다. 그들은 단순히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을 넘어 내 모든 경제적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아내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돈들은 하나둘씩 낯선 곳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고 그 끝에는 항상 그 끔찍한 수강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보호? 당신이 말하는 보호가 도대체 뭐야? 그놈이랑 짜고 내 재산을 횡령하는 게 당신이 말하는 생존 방식이야? 내가 싸늘하게 쏘아붙이자 아내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다시 연기하듯 가련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는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돌려 피했다. 당신은 항상 그랬어. 내 능력을 무시하고 나를 그저 집에만 머무는 인형으로 생각했지.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기나 해? 그 사람은 내 열정을 알아봐줬어. 당신과는 달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억지로 감정을 눌러 담았다. 이미 나는 그녀의 본색을 알고 있었다. 그 수강생이 내 가문을 파멸시키기 위해 접근한 복수자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그 복수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까? 더 이상 물어볼 가치조차 없었다. 나는 침묵을 지킨 채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오늘 밤 우리는 마지막 장소를 향해야 했다. 처음 우리가 약속했던 그 호텔, 우리의 10년 전 추억이 서린 곳이자 오늘 이 지긋지긋한 가면극을 끝내기로 한 장소였다. 호텔 방 안은 화려하고 낯설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아내는 미리 도착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다시 한번 서류 봉투를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련하지 않았고 오히려 포식자가 먹잇감을 앞에 둔 듯한 승리감에 젖어 있었다. 이게 뭔지 알아? 그녀가 꺼낸 것은 사진 몇 장이었다. 내가 본 적도 없는 낯선 여자와 호텔을 드나드는 내 모습이 찍혀 있었다. 물론 명백히 조작된 사진들이었다. 사람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고 각도를 비틀어 놓은 아주 치졸한 흔적들이 보였다. 당신이 밖에서 누굴 만나는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당신을 용서해주는 대신 재산 분할에 관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해.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들이 당신의 회사와 지인들에게 어떻게 퍼질지 생각해봐. 그녀는 싸늘하게 웃으며 사진을 테이블 위에 흩뿌렸다. 10년의 시간이 그녀의 거짓말 한 장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녀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내려다보며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협박이 시작된 지금 과연 누가 무너질 것인가?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내리쬐는 연회장,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10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마련된 이 지옥 같은 파티의 주인공은 아내와 나, 그리고 불청객인 그 자식이었다. 아내는 오늘따라 유독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옆에 선 수강생, 아니 내 가정을 파괴하러 들어온 복수기는 너무도 당당하게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내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가슴 속에는 차가운 얼음이 박힌 듯 평온했다. 오늘이 바로 그들의 가면을 찢어버릴 마지막 날이다.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아내가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느냐는 식의 비릿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불이 꺼지고 대형 화면에는 아내와 그놈이 호텔에서 나누던 노골적인 대화와 함께 지난 몇 달간 그들이 치밀하게 준비해온 재산 은닉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장인어른의 낯빛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어머니는 비명을 참으려는 듯 입을 틀어막으셨다.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장모님의 호통이 터져나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우리 집에 접근했는지 다 알고 있다. 10년 전 너희 집안이 우리에게 무릎 꿇었던 그 치욕을 이런 식으로 갚으려 했나? 내 아내를 꼬드겨서 내 전 재산을 가로채고 내 가정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던 그 계획 말이야.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친척들은 웅성거렸고 그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심 그가 무너지거나 당황해서 도망칠 줄 알았다. 하지만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불쌍하다는 듯이 내려다보았다. 나는 손이 떨려왔다. 이것은 내가 그토록 원했던 복수의 장면이었는데 왜 무대 위의 주인공은 오히려 나인가? 그때였다. 내 옆에 서 있던 아내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내가 준비한 파국을 지켜보며 놀라기는커녕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10년 동안 내가 사랑했던 그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포식자의 웃음이었다. 자기야, 정말 수고했어. 아내가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나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내 다리는 바닥에 고정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이 이 데이터를 모으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아. 그런데 어쩌지? 당신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이 모든 증거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당신을 지지해줄 것 같았던 친척들의 명단까지. 그 모든 게 이미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 모르나 봐. 아내는 내 귓가에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당신이 뒤를 캤던 그 텀 침투 계획, 내가 처음부터 전부 설계한 거야. 당신이 파산하는 순간 우리 가족의 모든 주식과 지분은 이미 내가 미리 심어둔 페이퍼 컴퍼니로 넘어갔어. 당신은 지금 이 연회장에서 당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거라고. 이제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야.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짐을 덜어내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퇴장해주길 바랐거든. 기대 이상이야, 오늘. 아내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이었고 나는 10년 동안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광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내 머리를 강타했다. 이제 도망칠 곳도 반격할 카드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파티의 진정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그녀라는 사실을.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그 차가움은 뼈마디를 파고들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10년을 지켜왔던 성벽은 단 하룻밤 만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가압류 결정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든 날 나는 아내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토록 치밀하게 나를 기만하고 내 가족의 터전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들의 계획은 결국 자기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변호사는 서류 더미를 내밀며 담담하게 말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법은 오직 증거와 사실로만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은 법의 논리로 다스려지지 않았다. 아내의 이중적인 얼굴, 나를 향해 짓던 그 달콤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수강생이라 불리던 그 연하의 남자는 사실 내 아버지의 사업을 무너뜨렸던 원수의 아들이었다. 그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아내의 심장을 파고들었고 아내는 그 독에 취해 나와의 지난 시간을 통째로 부정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함께 골랐던 커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소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타인의 물건처럼 낯설게만 느껴졌다. 아내는 이제 내게 낯선 타인이다.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내가 알던 따뜻함은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법망을 빠져나갈지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이다. 양가의 부모님들은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 부모님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아내의 부모님 또한 딸의 추악한 진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왜 그랬어? 무심결에 뱉어낸 혼잣말이 빈 거실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나를 로맨티시스트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에게 나는 그저 이용하기 쉽고 마지막까지 뜯어낼 것이 많은 호구였을 뿐이다. 문득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이혼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통보였다. 나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여기서 단호하게 끊어낼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파멸을 끝까지 지켜보며 내 복수극에 막을 내릴 것인가. 그동안 내가 보여준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큰 상처를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차가운 가면을 써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다. 그녀와 그 남자, 두 사람은 자신들이 짠판 위에서 서로를 의심하며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나는 서류에 적힌 내 이름을 바라보았다. 이 도장을 찍는 순간 지난 10년의 모든 추억은 완전히 파쇄될 것이다. 그러나 찍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나는 내 손에 쥐어진 펜의 무게를 느꼈다. 이 펜 하나로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써내려가야 한다.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 믿었던 그 순진함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아닐까? 눈앞에 놓인 법적 절차들은 나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초췌하고 퀭해진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분노와 새로운 결의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과연 나는 이 지옥 같은 복수와 배신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과거의 나보다 더 강해진 새로운 나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들의 계산적인 게임판 위에서 장기말처럼 소모되는 가련한 패배자로 남게 될 것인가? 대답 없는 침묵 속에서 나는 천천히 펜을 들어 올렸다. 내 선택이 가져올 파장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문득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가 머릿속을 스쳤다. 우리는 끝났어, 인정해. 과연 끝난 것은 그녀와의 사랑일까?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내 마지막 순수함일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문턱 앞에 섰다. 내 손끝에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 텅 빈 집안에서 나는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